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파이노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법. 예전에 이게 파이노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법이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파이 앱에 이제 떴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파이노드. 아날로그 세대들 알른이 죽지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단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직장생 파이노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법. 직장 내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느낀 거는 참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도 있고 시키는 일도 못하는 직원도 있고 시킨 것보다 더 잘하는 직원도 있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찾아서 하는 직원이 있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욕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또 직장을 나와 가지고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자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못하는 것은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야, 뭐 어디 회사 아는 경우, 무역협회에 누가 아는 사람 없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남한테 자료 받고 얻고 하는 게 이제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이 노드만 설정하려고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은 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아날로그 세대들은 이 멘탈 블락 어떤 심리적인 뭐가 이렇게 좀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기계나 컴퓨터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뭐 코인도 그렇고 뭐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한테 이제 돈 주고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 파이노드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하시면 다 깔아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웃기는 소리 같지만 오늘은 이제 이 케이스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어떤 대학보다 좋은 최고의 명문대가 서울대보다도 훨씬 좋은 대학이 들이대라는 조그맣게 썼어요. 들이대서 부딪혀 본다. 그래서 오늘은 들이대에 나도 입학해야 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도 좋은 대학이고 가장 파워풀한 대학이 들이대라는데 아무튼 들이대고서 한번 하실 수 있게 제가 저희 직원 김은수 과장한테 부탁했어요. 좀 알다시피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네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줘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우리 김은수 과장이 준비를 해서 요 세 개를 이제 까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할 거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어제 그제 그 지역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제가 연락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오늘은 들이대에 입학하십시오. 한번 보시죠. 네,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방법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 이런 곳에 질문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이렇게 총 세 가지 링크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링크에서 파일을 하나씩 다운받아 총 세 가지 파일을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가 도커라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인터넷 창에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포 윈도우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 주소도 복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위에 쪽에 x64 머신용 최신 WSL2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또 파일이 하나 다운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마인파이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하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 클릭하시면 노드가 다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 아까 이거 클릭하시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표시해 드린 거고요. 받으시면은 총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준비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받았던 도커, 두 번째 받은 게 WSL, 그리고 세 번째 받은 파이 네트워크 셋업 이거까지 총 세 가지 파일을 미리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따가 사용할 거니까 일단 다운만 먼저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해야 될 게 공유기 포트 포워딩 및 그다음에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 시작 메뉴 검색창에 네트워크 상태 확인이라고 보시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시작 네트워크 상태 확인 뭐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네, 검색을 하시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 화면이 아니실 거예요. 또 들어가시면 옆에 이더넷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뭐 꼭 숫자 2가 아닐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거나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공용으로 되어 있으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거를 개인 여기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이 까만색 점이 개인 쪽으로 옮겨가시면은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아까 검색했던 창에 밑에 시작 메뉴 옆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또 하나 검색이 되실 거예요. 네, 명령 프롬프트 뜨시면은 이것도 딱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 창이 하나 뜨실 텐데, 여기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뜨시면은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창이 뜨시면 여기에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거 IP config 띄우고 슬래시 하고 ALL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러니까 IP config 슬러시 하고 ALL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제가 그 화면은 저희 IP 주소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쭉 글씨가 나와서 뭐 IPv4,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실 거예요. 다른 항목도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다 필요 없고, 딱 요 네 가지에 대한 숫자만 뒤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검색, 메모를 미리 해두시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딱 뜨면은 요 항목들에 해당되는 숫자, 그러니까 뭐 111점, 뭐 22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입력을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검색했던 곳에 제어판이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어판이 뜨실 거예요. 그럼 제어판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메뉴가 쭉 보이실 텐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화면이 두 가지인데요. 밑에 거 말고 이 위에 있는 쪽 요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여기 어댑터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연결 이렇게 뜨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뜨시면은 이더넷이라고 하나 있으실 텐데, 여기 우클릭 하시고 속성 눌러 주시면은 네, 옆에 이더넷 속성이라고 이 왼쪽에 있는 요 화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보이시면은 여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라는 또 메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옆에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이 화면이 나와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속성이라고 이렇게 딱 뜨실 거거든요. 제가 잠시 이거 보여드리면 여기 제어판 검색하시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아까 말씀드린 이 거기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댑터 설정 변경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시거든요. 우클릭하셔서 속성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이렇게 뜨시죠. 이러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똑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네, 요 화면이 뜨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그다음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거를 밑에 있는 다음 IP 주소 사용 요거 클릭해 주시고 IP 주소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아까 저희가 메모해두라고 했던 요 숫자들 요거에 맞춰서 여기에 그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IPv4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서브넷 마스크랑 기본 게이트웨이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입력을 그대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기본 설정 DNS 서버랑 보조 DNS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 설정 DNS 서버랑 보조 DNS 서버에 아까 여기서 DNS 서버라는 곳에서 여기는 숫자가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를 기본 설정 DNS 서버에 입력해 주시고 밑에 있는 거를 보조 DNS 서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만 필요한 작업이고요. 공유기를 따로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음, 이 작업은 따로 필요가 없는데 요즘 보통 집에서 공유기 대부분 사용하시니까 뭐 저기 와이파이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엔 통신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는 IP 타임이라는 공유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저희 집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제일 많이 쓰는 공유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크롬 인터넷 창에 보시면은 저희가 크롬 인터넷 창을 키시고 여기 주소 입력하는 창에 어떤 거를 입력하시냐면 제가 방금 여기 적어 놓은 숫자가 있거든요. 192.168.0.1 이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유기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다 다르고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 지금 적어 놓은 곳은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IP타임 공유기 기준으로 이렇게 인터넷 주소창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 IP타임 공유기 이외에 다른 통신사 공유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접속하시는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고객센터 같은 곳에 가셔서 그 각기 다른 모델별로 어떻게 접속하시는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비슷한 창이 뜨실 거예요. 일단 들어가시면 처음 화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지금 뜨실 거예요. 제가 그 화면까지는 여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화면이 뜨시기 전에 보시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뜨실 텐데 보통 만약에 이거를 설정을 따로 해 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P타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디는 어드민 이렇게 되어 이걸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드민 되어 있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어드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직접 변경을 해주신 경우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은 보통 ADMIN, 아이디도 ADMIN, 비밀번호도 ADMIN 이렇게 딱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화면
이게 뜨실 거예요. 네, 이렇게 뜨시면은 여기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관리 도구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옆에 있는 요런 화면이 뜨실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뜨실 텐데 이 파란색 네모로 가려놓은 거는 저희 IP 주소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밑에 고급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고급 설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옆에 메뉴 보시면 이렇게 쭉 또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NAT 라우터 관리 요거를 또 클릭을 딱 해주시면 밑에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실 거예요. 고급 설정에서 NAT 라우터 관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오시면 그 중에서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클릭을 딱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옆에 여기 요 제가 파란색으로 가려놓은 곳에 화면이 하나 뜨실 텐데 그 화면 중에서 밑에 보시면 요렇게 뭐 입력하는 칸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규칙 이름,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규칙 이름하고 내부 IP 주소, 그리고 프로토콜. 요 세 가지 항목들을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뭐 파이 네트워크라고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네, 거기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여기 뭐 입력을 이제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 내부 IP 주소라고 여기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는 옆에 보시면은 현재 접속된 IP 주소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딱 클릭을 하시면 체크가 박스 안에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그 주소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프로토콜 보시면은 저기 외부 포트랑 내부 포트 뭐 몇부터 몇 가지 이렇게 쓰시는 숫자를 쓰시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31400, 31409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314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뒤에 여기는 31409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 포트 마찬가지로 앞에는 31400 뒤에는 31409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적용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해 주신 다음에 이 큰 화면을 보시면 저 방금 여기 적용을 클릭했죠.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방금 저희가 입력한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정보 때문에 가려놨는데 요거를 적용을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 여기 요것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거기까지 하시면은 포트 포워딩 설정이 완료가 되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저희가 보시면 시작 메뉴, 윈도우 시작 메뉴 보시면은 여기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 중에서 윈도우즈 파워쉘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쉘이 있고 파워쉘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시작 메뉴에 우클릭 하시면 여기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기다리시면 이렇게 파란색 화면, 아까는 까만색 화면이었는데 요번엔 파란색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 1차 명령어, 2차 명령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댓글로 이거 뭐 명령어나 아니면 주소 같은 거 이따가 남겨드리면 그냥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서 여기 아까 파워쉘 방금 실행했던 파워쉘 있죠. 파워쉘 여기에 컨트롤 V 아니면 뭐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PC에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방금 이제 파워쉘 관리자 여기에 컨트롤 V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은
엔터 치시면은 뭐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Y 하고 N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No, N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N 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거 하신 다음에 2차 명령어라고 돼 있는 여기 밑에 이쪽 주소도 요것도 복사를 하셔서 여기 똑같이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적용이 되신 거고요. 이제 처음에 받아놨던 이 파일 세 가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일 요 세 가지를 아까 준비를 해 두셨죠. 이거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WSL update x64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 먼저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제가 여기 옆에 여기 보신 것처럼 요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펭귄 나와 있고 설치를 하시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뭐 넥스트 계속 넥스트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설치가 되실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WSL 업데이트 이거부터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설치하는 화면은 저희는 이미 설치를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드가 설치된 상태라서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순 없고 하여튼 이런 화면으로 시작되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넥스트 계속 클릭하시고 설치 완료되시면은 컴퓨터를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재시작 버튼이 아마 자동으로 리스타트라고 뜨실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재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시작이 안 된다 하시면은 직접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시작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시작 메뉴 우클릭 후에 윈도우즈 파워쉘 관리자 이거를 또 한 번 클릭해 주세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윈도우 쉘 관리자 이것도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또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여기다가 아까 1, 2차 명령어까지 입력하셨는데 이번에는 3차 명령어 이렇게 요거를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이 네트워크를 설치를 할 차례고요. 아까 다운 세 가지 받은 거 중에서 이번에는 파이 네트워크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를 받아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설치가 진행되시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웰컴 투 파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핸드폰 아니고 PC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로그인 버튼 여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실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가려놨는데 여기 문자가 뭐 73, 뭐 A, B, 뭐 C 이런 식으로 뭐 보안 문자가 아마 하나 뜨실 거예요. 이렇게 뜨실 건데 이 상태로 두고 이제 본인의 핸드폰을 준비를 하셔서 파이 코인 거기 접속을 하십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접속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제 화면에서 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 왼쪽 상단에 파이 네트워크 키시면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세 줄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메뉴가 쭉 나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 노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핸드폰 화면이에요. 이거는 아까 여기까지는 컴퓨터 화면이고 여기서 핸드폰 화면에서 이제 여기 세 줄짜리 왼쪽 상단입니다. 좌측 상단에 최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이런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노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요. 노드라는 메뉴를 여기를 또 터치를 해주십니다. 터치를 해주시면 뭐 파이 노드 로그인 확인 이런 메뉴가 뜨실 거예요. 뜨시고 로그인 코드라고 해서 여기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컴퓨터에서 들어갔을 때 여기 제가 무슨 코드가 이렇게 뭐 나온다고 했죠.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에
로그인 코드 입력하는 곳에다가 아까 저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로그인이 되시고 이제 화면이 넘어가면 약간 핸드폰에서 파이 네트워크 접속하시는 거랑 비슷한 화면이 컴퓨터에도 이제 뜨실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그대로 그 상태로 잠시 놔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다운받은 총 세 가지 파일 중에서 아까 제일 첫 번째로 이거를 설치를 했고, 두 번째로 파이코인을 설치를 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설치할 게 도커 데스크탑 인스톨러,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설치가 쭉 화면이 나오실 거고,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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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것도 설치 후 컴퓨터 재시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시작 안 됐다고 하시면은 한번 재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보통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시작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가 실행이 되실 겁니다. 자동 실행이 안 되시면은 재시작 하신 다음에 그냥 바탕화면에 생성된 도커라는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실행이 딱 되시고 나면은 보시면 여기 스킵 튜토리얼이라는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일단 스킵 튜토리얼까지 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파이 코인 설치를 했었죠. 여기서 파이코인 아까 여기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은 컴퓨터에 보시면은 PC 우측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메뉴가 또 하나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노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컴퓨터로 파이코인을 지금 설치를 한 다음에 보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핸드폰 색깔이랑 좀 비슷하죠. 핸드폰에서 파이코인 들어갔을 때랑 좀 비슷한 색깔로 컴퓨터에도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노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은 핸드폰 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노드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저희가 위에는 뭐 도커 설치하라는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미 도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오픈 루터 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쫙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포트를 오픈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 나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체크 나우라는 버튼, 주황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정상적이라면은 이 포트가 이렇게 뜨면서 상태가 처음에는 이게 오픈이 아니라 아마 클로즈드라고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클로즈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으로 다 되어 변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다 오픈으로 변경이 되고 나면 밑에 있는 여기 컨티뉴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요거는 뭐 정확히 얼마 정도 걸리는지는 저희도 설치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실 거예요. 아마 PC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스테이터스가 다 오픈으로 바뀌고 나면, 그리고 여기도 처음에는 이 초록색 체크가 없으실 거예요.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비어 있는 칸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다 오픈으로 바뀌고 나시면 여기 컨티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컨티뉴 눌러주시면 제 왼쪽에 보이는 요 화면이 뜨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노드가 설치가 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러블 슈팅이라고 요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트러블 슈팅 칸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요 화면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화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 트러블 슈팅까지 클릭하시고 요 화면이 나오시면은 네,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요. 처음에는 여기 availability가 이런 식으로 NA라고 표시가 되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이제 조금씩 변환이 되실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딱 설치를 처음 하셨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 이제 설치를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시거나 뭐 노드가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런 화면으로 뭐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몇 퍼센트, 언제부터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퍼센트 진행된 상황이 이렇게 나오실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 화면까지 나오시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설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시고 하면은 이렇게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이 가동률이 조금씩 숫자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를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 네트워크 노드 설치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될 텐데, 혹시나 뭐 설치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하시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 파이 카페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노드 설치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맨날 그 독서 100편 의자 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을 100번 읽었더니 뜻이 저절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처럼 한 6, 7번 들어보시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6, 7번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누군가랑 전화하면 상대방 원격으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다 해주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시니까 저도 지금 이제 2번 들은 건데 정말 여섯 뭐 100번까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시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초적으로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나는 어디서 막히더라 어디서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전화로 누구하고 하더라도 원격으로 하더라도 빨랑빨랑 진행이 됩니다. 한번 들이대에 입학하신 기념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락하시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다 그거 취합해 가지고 그 이게 원격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